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하루 일과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름하여 배부자 씨의 뱃살 다이어트 24시간 기필코 뺀다. 자, 아침 일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기상하면 미지근한 물 가득 한 잔 드시고요. 공복에 아침부터 유산소 운동을 또 하시면 강량약 걷기. 빈속에 운동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뱃살을 빠르게 빼고 싶다면 공복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빠르게 태울 때 이 공복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이용을 하는데 공복이기 때문에 지방도 유산소 운동 30분이면 함께 에너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뱃살에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노인이거나 당뇨나 혈압이 있는 환자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혈당도 올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근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가서 오히려 혈압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너무 허기진다고 빠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오히려 또 에너지를 축적해서 살이 또 찌게 되니까요. 하고 나서는 조금 가벼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급격한 공복이 아니라 한 2~3시간 뒤 공복 정도 그래서 약간 배가 가벼운 정도일 때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 운동도 너무 공복 유산소가 힘든 운동 말고요. 이제 강량약 이런 거 양약 정도의 운동이 우리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서 계속 똑같은 정도의 운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운동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 대사를 조금 더 많이 쓰게 하는 것 그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돼서 체지방 분해를 더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했을 때 더 에너지를 더 잘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에 움직였으면 속이 좀 헛헛하겠죠. 이제 먹어야 될 텐데. 9시, 11시, 1시, 3시에 다 드시고 계세요. 뭘 많이 먹습니다. 아침 식사, 간식, 점심 식사, 간식, 야생, 경과유, 거미푸. 이게 무슨 암호 같은 얘기가 뭘까요, 교수님? 지금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정상 식단이 아니라 뱃살을 빼는 식단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빼야 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신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먹는 양, 종류, 시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점심까지 이렇게 시간을 4구간으로 나누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는 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먹는 게 탄수화물이 많은 거를 중간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2가지 충청도 야생경과 유하고 이제 곰돌이푸가 아니라 거미푸. 야생경과 유.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한번 말을 준비해봤거든요. 야. 채소를 먹어라. 야채 혹은 채소를 먹어라. 생선을 꼭 챙겨 드셔라. 그리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꼭 챙겨 드셔라. 과일 중에서도 당 지수가 좀 낮은 딸기나 그 키위 같은 거 좀 챙겨서 꼭 드셔라. 마지막 유. 기름 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 같은 거를 샐러드에 꼭 첨가해서 먹어라. 야생경과 유. 자, 다음에 거미푸 한번 보겠습니다. 거칠거칠해서 많이 간 거보다는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끌미끌한 해조류라든가 미역 같은 이런 것들 꼭 챙겨 드시고 생선 껍질도 미끌미끌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푸릇푸릇한 거. 너무 그 뿌리 채소 종류로 해서 당근이나 우엉 이런 거, 토란 이런 감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얇은 배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엉 이런 것들로 해서 하시면은요 뱃살 빼는데 진짜 효과적입니다. 제가 체험자니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아무리 뱃살 빼는데 좋은 음식도 마냥 먹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후에는 좀 움직여야 될 텐데 보시면 한 4시쯤에 움직이시고 6시엔 또 다시 드시네요. 볼까요? 4시에 큰 근육 운동을 하고 6시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 과식, 폭식, 야식은 안 된다. 지침을 주셨네요, 정 교수님. 네. 일단은 큰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함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심장은 뛰고 숨을 쉽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인데 근육이 큰 사람은 아무래도 이런 기초대사량이 크기 때문이고요. 근육이 적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아니면 적게 먹어도 근육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큰 근육이 더 커져야 돼서요. 허벅지
하체, 엉덩이, 그리고 큰 근육들, 어깨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더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때문에 운동을 권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저녁에 긴 시간의 공복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은 이르게 드시고 과식, 폭식, 야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보통 그 이제 단기간에 한번 살을 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녁 드시는 거랑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이렇게 좀 약간 안 드시고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좀 경미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18시간 간헐적 단식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전날에 6시에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그 정도가 한 1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인슐린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되니까요. 식사 시간을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만약에 6시 전에 드실 수 있고 중간에는 물 위에 안 드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물하고 약간의 걷기하고 해서 12시까지만 참으실 수 있으면 18시간 단식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라서 다른 거보다는 약간 단기간에 몸에 큰 무리를 안 주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뱃살 빼는 하루 일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6시에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뭐 하실까요? 자, 몸 풀고 자야지 계신 것 뭘 같은데. 일단 자세 교정 스트레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시쯤 이른 잠을 드셨어요. 꿀잠을 자야 전 교수님. 네. 일단은 앞에서 언급함처럼 뭐 식단 조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뱃살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들이 굳이 운동하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짬짬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냥 계실 때 마치 똑바로 의자가 이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배꼽을 당겨서 마치 등에 닿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배꼽이 등에 닿는 느낌으로 당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우, 그래서 네. 당기는 느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것. 그래서 예. 저는 일상 속에서 짬짬이 근육을 버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태우는 어떤 행위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당겨주는 운동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자꾸 당겨주는 운동을 하면은 근육, 내장 장기가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력 운동이 함께 되는 효과가 되고 신진대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네. 이제 바빠서 운동을 하러 가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짬짬이 스트레칭, 그래서 가끔씩 잊어버릴 때마다 자꾸 당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네. 신 교수님.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먹는 게 80, 운동이 20이다 했는데 그 두 개를 더하면 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잠입니다. 잠. 네. 그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체중 유지나 살을 빼는데 좀 힘들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은 우리가 잘 때 몸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필요 없는 것들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꼭 주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물론 잠을 못 자면 그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는 있는데 몇 주의 그 장기적인 인터벌로 봤을 때는 잠을 못 자게 되면요,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도 생기고 그만 먹어라고 하는 렙틴 호르몬도 좀 덜 나오고, 아이고야.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막 그 코티졸 뭐 이런 것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벨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하고 밥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런 컨디션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잠은 무조건 7시간 이상 주무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반드시 10시 전에 가급적이면 주무시면요, 호르몬 분비가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챙기시면은 똑같이 드셔도 몸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살이 빠지는 효과도 경험.